안녕하세요. 알로 온택트 프로젝트 수업하기의 곽코치입니다. 오늘은 학습자들을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습자들이 처음 알로를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 과정이 매끄러워야 학습자들도 안심하고 비대면 수업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자분들께서 그냥 초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려하고 초대 방법을 선택하시면 더 알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입니다. 학습자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초대 방법이 달라질 건데요. 자, 초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캔버스로 초대하는 방법, 그리고 회원이 가입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로 초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학습자들이 처음 알로를 접한다, 또는 아주 간단한 액티비티만 오늘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은 비회원으로 그 캔버스에만 초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길게 호흡을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학습자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회원 가입을 하고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의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활동을 할 거야. 활동이 종료되면은 다시 그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모두를 하나의 캔버스로 초대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캔버스로 초대는 하긴 하는데 팀별로 상호작용하기를 원할 때는 팀별로 다른 캔버스에 초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학기 동안 알로로 쭉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로 초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로 화면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우측 위에 보시면은 파란색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링크로 공유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캔버스의 링크만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링크 복사하기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클립보드에 바로 복사가 돼요. 이 다음에는 함께하고 있는 줌이나 화상도구의 채팅방 또는 문자로 미리 이 캔버스의 링크를 제공해줘서 접속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소수인 경우에 또는 따로 팀별로 나눠서 분임 토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유효하고요. 처음 알로를 활용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학습자들을 팀별로 초대해서 팀 상호작용을 활용하시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캔버스를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각각의 캔버스에 초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학습자들에게 하나씩 초대하다 보면은 링크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에서 4팀까지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메모장에 미리 팀별 링크를 모두 저장을 해주셨다가요. 모두 복사하셔서 한 번에 채팅방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팀별로 관리하기도 쉽지도 않고 학습자들이 본인의 팀이 어느 팀인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이 링크만 받아서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회원으로 링크를 받았을 때 학습자들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학습자들이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프로젝트 링크를 이렇게 주소창에다 넣으면요. 바로 캔버스에는 접속되지만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학습자들이 귀찮지 않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게스트로 계속하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은 그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만 넣고 쓸 수 있습니다. 학번을 앞에 뭐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자들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면 좋겠죠. 넣고 들어가면은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들이 비회원으로 접속했을 때는 다음에 이 캔버스로 들어올 때 똑같은 링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바로 접속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방법이 신속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학습자들을 프로젝트 자체에 초대하는 방법인데요. 아까는 캔버스 안에 들어가서 초대하기 버튼을 찾았다면은 이번에는 프로젝트 화면에서 위에 있는 하얀색 플러스 버튼, 이 버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로 초대하는 건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로 초대를 하는 거는 사전에 가입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입할 것을 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주거나 또는 학습자들의 가입한 아이디를 받아서 직접 추가해 주시는 방법, 두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듣기만 하셔도 조금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입을 하고 나서 활동을 하면은 학습자들이 왼쪽 위에 있는 공유 문서함에서 언제든지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접속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교수님들이 가입을 원활히 도와주셨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가입하고 링크를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참가가 되었는지 여기 프로젝트 멤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학습자들은 마음대로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어떤 캔버스든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한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포펫 팀이 진행하는 캔버스 1, 2, 3, 4, 5 그리고 H&M 그리고 내 친구는 바리스타 팀이 각각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같은 장표를 준비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팀은 다를지언정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팀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회원으로 접속하게 할 건지 회원으로 접속하게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은 상호작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길이 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함께 할 거냐에 따라서 캔버스 하나에 초대하는 방법, 그리고 팀별로 나눠서 준비했다가 초대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로 초대해서 함께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초대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부분의 수업은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수자분들께서 알로로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